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장원주 사장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1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급행버스를 확충하는 등 생활권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무소속 조남일 후보가 어제 사퇴한 가운데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등과 관련해 광주경찰이 오늘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주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정 사장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사장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잘 소명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창선 회장의 가족과 회사 직원들 명의의 차명 계좌 10여 개를 찾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에 대한 로비 내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와 정치권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정 사장이 빼돌린 돈이 적어도 전직 공무원들에게 흘러갔을 것이란 추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자금 담당 부사장에 이어 정원주 사장까지 잇따라 구속되면서 중흥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017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급행버스가 확충될 예정인데 제2순환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원, 첨단, 양산, 효천 등 신규 택지지구. 대학병원과 학교가 있는 구도심과의 접근성 문제가 항상 주민 부담이었습니다. 아울렛에서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시내 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너무 불편해. 광주시는 빠르게 변화한 생활권과 맞지 않게 된 버스 노선을 10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17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구는 늘었는데 버스는 안 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엇보다 구도심과 신도심을 바로 잇는 급행 노선을 만들 예정입니다. 나이 족감 먹는 사람들은 한승하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한 번에 딱 빨리 간 거 얼마나 좋아요? 특히 지금까지는 버스가 제2순환도로 주변을 빙 돌아서 우회를 했는데요. 이 순환도로를 바로 가로지르는 노선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순환선을 이용할 것인지도 아마 그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좌우한 각 생활권과 생활권을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해 노선 정비 첫 발을 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 수용 계획을 잘못 세워 광산 지역 학생들이 콩나물 교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옥자 광주시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시 교육청의 엉터리 학생 수용 계획 탓에 수안지구와 하남지구 초등학교가 과밀 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안 하남지구 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10명 이상 많지만 예산이나 부지 확보가 어려워 교실 증축 등을 추진할 수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학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홍복학원의 이사 10명 가운데 9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홍복학원 이사들이 설립자 이홍아 씨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쯤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점점 초여름 날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10도로 두 자릿수로 포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감기 가능 지수와 천식 폐질환 지수가 높은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가 26도까지 오르면서 반소매 옷차림이 어색하지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소속 조남일 후보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관심은 조 후보를 지지해온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냐로 쏠리는데요.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조남일 후보는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국민과의 역사 앞에 죄인이 되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광주 민심을 수용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야성 회복과 일당 독점 타파의 강주 민심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며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관심은 사퇴한 조남일 후보 지지층의 향배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가 얻은 지지표는 대략 5% 안팎. 특히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투표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어서 이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가 이 조남일 후보의 진보적인 지지계층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남일 후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심판을 주장한 만큼 천정배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조영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악재가 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나온 조남일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투표를 닷새 앞두고 4.19 보궐선거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소속 조남일 후보 사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선거 공보물까지 발송한 조 후보가 사퇴한 건 신종 야권연대라며 광주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무소속 천정배 후보 지지자들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을 SNS상에서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일베의 소행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조남일 후보 사퇴로 자신이 유일한 비새정치연합 진보대표가 됐다며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사 등 200여 명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만들 후보는 천정배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29일 실시되는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등으로 오는 29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쌍촌동과 화정동 등 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노숙자나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서 대포폰을 만들어 파는 수법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노숙자인 47살 백모 씨는 2년 전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한 남성에게 넘겼습니다. 밥과 술을 사주고 돈도 주겠다는 말에 그렇게 한 건데 얼마 뒤 1,000만 원가량 되는 요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서 모바일 결제 등에 이용돼 요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터미널 같은 데서 돌아다니다가 배도 고프고 술도 사주고 그 다음날 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가게를 가가지고 내가 제 명의로 좀.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배 33살 양모 씨 등 25명은 총책과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대포폰을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숙자나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니만 해도 90여 명에 이릅니다. 일당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동안 200여 대의 대포폰을 대당 5, 60만 원에 팔아 1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유심칩만 빼가지고 유심칩으로 게임 아이템만 소액 결제해서 편취하고 공기계는 대포폰으로 팔아넘기고 대포폰 200대를 불법 유통한 겁니다.
또 대포차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1억 5천만 원의 사기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은 잡았지만 경찰은 대포폰을 누가 사갔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항소심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추석을 앞두고 주차장 사업권을 달라고 청탁하며 노 구청장을 위해 선거 구민 등에게 홍삼, 과일 등을 대신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노 구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흙탕물 수돗물이 처음으로 나온 게 작년 10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혁신도시 LH 2단지 입주자 대표 노모 씨는 누런 흙탕물 수돗물이 처음으로 나온 건 애초 알려진 2월 26일보다 5개월여 앞선 지난해 10월 2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당시 LH에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비위 가능성이 큰 부서의 간부 94%를 교체하는 대규모 수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전은 계약 관리와 자재 발주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큰 36개 직무를 1, 2년 이상 맡아온 팀장과 차장급 간부 241명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26명을 최근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수시 인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잇따라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아가 9회 말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복덩이 브래필이 말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챔피언스필드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보다 더 짜릿할 수 있을까요? 2대6으로 크게 뒤지던 9회 말 주자들이 줄줄이 나가더니 설마 하던 찰나 필이 말로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단숨에 분위기는 기아에게 넘어왔고 기세가 오른 기아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베이스를 다시 채웁니다. 이 끈질긴 싸움 끝에 이홍구 선수가 끝내기 사구를 얻어내며 7대6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I mean, before I got to 2 strikes, I was trying to hit a home run, but once I got to 2 strikes, I was just trying to hit it in the air, get a sac fly. Just lucky got it good. I feel great. I think that's my first Grand Slam ever, maybe. I'm not sure. In your career? Yeah, possibly. Yeah, I think maybe. 어제 기아는 겹경사였습니다. 4번 타자 나지완 선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24타석 만에 귀중한 안타를 때려냈는데요. 침체에 빠진 나지완 선수를 계속해서 4번에 기용하는 김기태 감독의 뚝심이 우려스러웠던 것이 사실. 나지완 선수는 2개의 안타와 함께 1타점을 올리며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화끈한 데뷔전을 치른 신인도 있었습니다. 전날 대타로 나와 첫 타석에서 데뷔 첫 안타를 기록한 외야수 김호령 선수. 김기태 감독의 신임 아래 주전 1번 타자로 출전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FC는 이번 주 일요일 서울을 상대로 목포에서 열리는 마지막 홈경기를 치릅니다. 광주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무승을 기록하고 순위가 8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서울과의 역대 전적은 1승 3패로 열세에 있지만 광주만의 축구로 승리를 거둬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는 오늘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시즌 첫 대결을 펼칩니다. 기아는 문경찬 선수가, 두산은 장원준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는데요. 문경찬 선수는 데뷔 첫 승 이후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경기가 선발진이 되느냐 마느냐를 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유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세로 호투 펼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환황해권 지방정부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첫 공동체 추진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낙연 지사가 지난해 상하이에 이어 최근 저장성 방문에서도 환황해권 지방정부 공동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황해를 끼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가
다져간 포괄적 교류 협력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황해연안이 양국의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다며 공동체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우호교류 협력 사업에서 경제와 관광, 문화예술, 교육, 민간단체까지 확대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자는 게 목표입니다. 황해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지자체끼리 협력 협의체를 가진다면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대단히 많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시, 제주도가, 중국은 상하이시와 저장성, 산둥성, 장주성, 텐진시, 허베이성이 참여 대상입니다. 환황해권 공동체와 비슷한 사례인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 교류회의는 1993년에 발족해 수산과 환경, 관광 등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공동체 구성 제안에 대해 한국은 크게 환영하는 반면에 중국 측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환황해권 공동체 출범은 상호 이해관계 조율과 상이한 정치체제 극복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처럼 전라남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점에 내세워 중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만 보면 헛심을 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대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관제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이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재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지난해 국내를 찾은 중국 관광객 634만 명 가운데 전남의 비율은 2%인 8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바다와 환경 등 관광 자원을 내세우면서도 관광객을 유인할 제반 여건은 미흡한 상황. 정부가 올해 면세점 4곳을 허가했지만 전남은 유치에 실패했고 100억 원을 들인 여수 신안 크루즈 부두도 놀고 있습니다. 즉 상업과 여흥과 숙박과 오락 이런 것들이 집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없다. 그 단지는 결국 부동산 프로젝트. 농수산물 수출액도 2012년 3,200만 불에서 지난해 4천만 불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차례씩의 도지사 순방과 기업 설명회, 또 실무부서 출장 등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가 쓴 예산은 2억 1,500만 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건 한 건에 그쳤습니다. 솔라시도 사업 3포지구 2단계 사업 등 중국 기업과 맺은 투자 협약은 대부분 기한이 만료돼 해지됐습니다. 관광, 투자,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산된 사업과 예산을 총괄 기획할 때란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자문위원회를 설치도 하고 또 대중국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전략과 전술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 앞서 중국 자본을 유치했다 부동산 잠식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제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전남만의 대중국 전략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낙연 지사가 내년 F1 대회를 열지 않겠다는 생각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전라남도 도정질문에서 F1 경주장 활용 방안을 언급했다가 내년 F1 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상 F1 한국 대회는 내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지난해부터 공식 일정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태스크포스팀 회의가 김종 문화체육부 2차관과 실무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문체부는 유대회 전인 오는 6월부터 8월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간 프로그램을 갖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전개관 행사와 연계한 여러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광주공원을 활용한 유대회 연계 상품 등 문화예술과 관광, 숙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늘과 내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주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또 교통경찰관 50명과 교통관리부대 3개 중대를 배치해 신고차로를 벗어난 행진이나 불법 가두 시위, 도로 점거 등의 불법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강행하는 연가투쟁에 광전남 지역 300여 명의 교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릴 전교조 교사 연가투쟁 결의대회에 광주는 30여 명, 전남은 30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연가투쟁은 불법 행위라며 학교장이 교사들의 휴가를 승인해주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5.18 35주기를 앞두고 5.18 민주묘지에 52m 길이의 벽화가 조성됩니다.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는 다음 달 9일 민주묘지 내 역사의 광장 벽면에 52m 길이의 벽화 그리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생 100여 명이 그리는 벽화에는 민주묘지 전경과 시민 참배 모습 등 5월과 관련된 그림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서 오늘 전남대학교에서 시민공청회를 갖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류재한 전남대학교 교수가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발제하고 나상옥 광주시 미협회장, 윤만식 광주시민예총회장, 이인남 미디어아트 창의시민포럼 대표 등이 토론을 벌입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의 일상화, 문화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는 지난 1월 3일 뉴스데스크와 1월 12일 뉴스투데이에서 5.18 재단이 계약직 해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재단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이사장이 결정한 계약직 해지 여부를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재일 전 이사장은 계약직 2명의 고용계약이 만료돼 고용관계를 해지했기에 해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사회가 계약 해지 결정을 보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점점 초여름 날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높고요. 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오늘 감기 가능 지수와 천식 폐질환 지수가 높은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따뜻함을 넘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과 휴일에는 광주가 2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단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습니다. 광주가 10도까지 올라 있고요. 나주 7도, 장흥도 7도, 여수는 13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 24도, 담양 23도, 구례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도 맑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쯤 남부 곳곳에서 비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